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결혼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우입니다. 오늘 주제는 스스로 무덤을 파는 한국 남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 혼기를 놓친 남성분들, 그리고 한국 여자와 결혼에 대해서 기피하는 남성분들, 그리고 내가 이 나이가 되니까 더 이상 한국 여자하고 뭐 연애라든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자포자기하신 분들이 마지못해 이렇게 또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성화, 부모님의 성화가 또 그거죠. 이제 결혼해서 아이라도 이렇게 떡두꺼비 같은 이 손주를 좀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부모님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이렇게 또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왜 스스로 무덤을 파는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공감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대부분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사전 매칭과 현지 매칭, 이 차이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이 국제결혼 업체를 만약에 소개를 받았을 때 이 업체가 그래도 있는 그대로 팩트를 가지고서는 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전 매칭이나 현지 매칭이나 차이가 없어요. 제가 왜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남성분들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이 남성의 프로필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부한테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요.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저 맞선 볼래요. 이렇게 동의를 하게 되면 서로 만나보고 대화해보고 이 마음이 오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사전 교제를 하든 결혼에 동의를 하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지 매칭도 마찬가지인데 현지 매칭에서도 이 남성의 프로필을 가지고 이 여성한테 먼저 정보를 다 안내를 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나왔을 때 서로 맞선 보고 대화해보고 괜찮다라고 느껴지게 되면 여성도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이 여성이 맞선에 동의를 했습니다 라고 해서 현지에 딱 넘어갔는데 뭐 인사만 하고 빠이빠이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여성이 정말 본인과 맞선을 보고 정말 긍정적으로 뭐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여성이 나온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는 정말 이 남성과 이 여성이 정말 잘 어울린다 생각을 하고서는 프로필을 보내게 됐을 때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근데 본인의 외모, 본인의 나이, 본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좀 낮은데 여성분이 좀 괜찮은 여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의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현지에 넘어갔을 때 그냥 인사만 하고 간다라고 하게 되면 그건 남성분한테 이제 큰 피해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부분 이 국제 결혼을 하고 피해를 입은 남성분들 대부분 보면 나이 차이가 현저하게 많이 나이 차이가 나요. 30살 차이가 나는 사람도 있고 뭐 20대 중반 정도 차이 나는 사람이 있고 뭐 20대 초반 정도 차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성들 대부분 보면은 뭐 등에 막 이만한 문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가슴에 이만한 문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허리에 막 이만한 문신이 있다든지 그런 여성을 알고도 여러분들이 맞선을 보고 그리고 결혼을 성급하게 해서 결혼을 동의를 하고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뭐 답도 없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남성분들 대부분 생각하는 게 딱 그거예요. 얘가 한국에 오면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으니까 한국에 오면
내가 잘해주면 나한테 마음이 돌아설 거라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예.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돌아설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뭐 현지에 있을 때는 그냥 내가 그 남성의 용돈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자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이 여성이 만약에 한국에 왔다, 과연 남편을 위해서 요리를 하고 남편을 위해서 뭐 아이를 갖고 남편을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뭐 출산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일자리를 갖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여성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국제결혼 이 피해 그리고 이제 뭐 이혼 이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다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예, 문신도 있고 개념도 없고,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하려고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은 폭력을 유발을 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가출할 실마리를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여자들을 여러분들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성들에 대해서 과연 이 남성분이 몰랐을까? 신부가 맞선 보고 결혼하고 한국에 오려면 한 8개월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8개월. 그러면 이 8개월 동안에 이 여성의 됨됨이를 모른다 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왜냐면 우리가 현지를 자꾸 넘어가고 하다 보면 그 여성이 나한테 하는 행동과 언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뭐 잠자리를 거부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뭐 어디가 시내에서 뭐 손잡고 가거나 뭐 스킨십을 하는데 뭐 거부한다든지, 그러면은 벌써 답은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런 여성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라도 중지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혼시킨 커플들도 보면은 문제가 많이 있어요. 예, 그 문제가 뭐냐면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는 잔소리를 한 게 없는데 잔소리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아내가 잠자리를 거부하냐 제가 물어보면 이 남성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결혼을 했으면 부부 사이라면 잠자리는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하죠. 근데 본인이 하고 싶을 때 잠자리를 못 한다는 게 그게 불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본인들 연애하고 뭐 대화하고 뭐 사랑스럽게 뭐 대화하고 이런 걸 제가 보면 정말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신부 측한테. 신랑의 불만이 이렇게 되는데 혹시 뭐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한 적이 있냐, 안 했냐 내가 물어보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한대요. 일주일에 한두 번. 근데 여성도 마찬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잠자리를 아예 안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은 하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 요구가 심하다 이거예요. 왜? 여자들도 보면은 피곤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역으로 생각을 했어요. 말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사장님이 피곤한데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여자가 뭐 자꾸 하자고 이렇게 덤벼들고 하면 사장님 같으면은 받아들일 수 있냐?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뭐 욕구가 좀 충족이 안 됐으니까 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신부도 신랑한테 얘기를 했어요. 피곤하다. 피곤하다라고 하게 되면 남자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아예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일주일에 뭐 한두 번 했으면 많이 한 건데. 그리고 이 또 잠자리에 대한 또 에피소드는 또 다른 게 있겠죠. 그죠? 여성의 마음이 뭐 행복하고 즐겁고 한국에 와서의 이런 부부의 삶이 만족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이 스킨십을 하고 뭐 애정 표현하고 안아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잠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부의 마음이 편하지도 않고 지금 내가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불편한데 잠자리를 요구를 한다. 예. 과연 그게 이 정당한 방법이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부분 초보 신랑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신부가 한국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 한배 부부, 뭐 다문화 부부 잘 지내시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신부가 한국에 오면 이 부부로서, 이 가족으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 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국 생활. 그리고 뭐 아내가 뭐 친구들과 영상 통화를 하든 부모님과 메시지를 하든 이런 거를 가지고 타치할 게 전혀 없어요. 왜? 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아직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런 시간을 할애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는 뭐 너무 잔소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뭐 전화하고 메시지하고 페이스북 보는 게 좀 마음에 걸린다. 그러면은 생산적인 활동을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 손 잡고 산책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마트도 갈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운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취미 활동을 찾아서 취미를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요리를 하게 되면 뭐 남편이 옆에서 뭐 과일을 뭐 야채라든지 뭐 재료라든지 이거 준비를 해 놓으면 그러면 신부는 뭐 요리하고, 그러면서 서로 같이 청소하고, 그리고 뭐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면 남편이 뒤에서 걸레질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그 남성들 대부분 보면은 같이 리드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뭐가 잘못했어. 너는 뭐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버리면은 자존감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연애 때는 내 남편이 그래도 나를 위해서 조금 생각 있게 얘기해주고 사랑스럽게 해줬는데 이게 아니네 하면서 점점 자기만의 이제 상처를 받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그냥 본인 스스로 무덤을 그냥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 주변에 한배 부부가 정말 잘 살고 뭐 다문화 부부가 정말 잘 살고 하는 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서로를 위해서 위해주고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 사람들의 그런 모습만 보고 나도 내가 국제 결혼하면은 저 사람들보다 더 나게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장담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다 사람마다 개개인의 차가 있어요. 이 남녀 사이는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이런 부분에서 잘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의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걸로 또 이제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다 커버하고 다 했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에서는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트러블을 가지고 공감해주고 그 공감을 이해해주고 서로 문제 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 그리고 내 이기적인 생각,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부가 과연 부부로서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솔직한 얘기로 우리 와이프하고 살다 보면 저도 우리 와이프가 좀 불편한 게 있고 하면은 저도 눈치를 봐요. 눈치를 보고 될 수 있으면은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고, 그러면은 반대로 내가 좀 불편하게 있으면 우리 와이프도 제 눈치를 보고 저한테 또 맞추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되새겨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예,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